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월 30일 금요일 해외 축구 18경기 UEFA 유로파리그 FC 포르투 vs 레인저스. 이번 경기는 공중볼 장악력과 팍스 안타점 싸움이 승부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매치업이다. 포르투는 4-3-3 구조에서 풀백과 윙을 높게 배치해 측면에서의 볼 점유율을 늘리고 오모로디온을 향한 크로스 루트를 다양한 각도에서 준비해 둘 수 있는 팀이다. 사인즈가 측면에서 1대1 돌파 후 크로스를 선택할 수 있고, 베이가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오모로디온 머리에 정확히 꽂히는 인프런트 크로스를 시도할 수 있는 자원이다. 무엇보다 레인저스 센터백 조합의 평균 신장이 포르투 공격 라인에 비해 낮다는 구조적 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는 이 경기에서 가장 직관적인 공략 포인트다. 포르투 입장에서는 풀백까지 적극적으로 올라가 팍스 안에 꾸준히 볼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레인저스 수비진에게 계속해서 공중 경합을 강요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오모로디온이 직접 마무리를 가져가기도 하겠지만 박스 안에서 떨어지는 세컨 찬스를 사인즈와 베이가 문전으로 침투해 다시 한번 슈팅까지 연결하는 장면도 충분히 예상된다. 반면 레인저스는 4-2-3-1 구조에서 미옵스키를 중심으로 역습을 노리겠지만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면 공중볼에서 밀리고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을 포르투에게 내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가사마의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한두 번은 위협이 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공격 전개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면서도 박스 근처에서 한 번 더 속도가 죽는 구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 더블 볼란치가 포백 보호에 치중하는 만큼 전환 상황에서 숫자를 충분히 앞세워 역습을 전개하기보다는 라인을 정비하는 데 에너지를 더 쓰게 될 공산이 크다. 포르투가 초반부터 측면과 세트피스를 통해 공중 경합을 반복적으로 유도한다면 레인저스 수비는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동시에 체감할 수밖에 없다. 유로파리그 토너먼트 특성상 첫 실점 이후 경기 운영이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선제골을 가져가는 팀이 심리와 전술 모두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포르투는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전반부터 크로스와 세트피스 비중을 높이며 팍스 안 승부를 건 이후 앞서 나간 상황에서는 경기 속도를 조절하는 운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레인저스가 이를 버티기 위해 라인을 더 내리면 박스 안에서의 타점 싸움은 더 극단적으로 포르투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고 어느 순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세트피스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포르투가 준비한 공중 장악 패턴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게 레인저스 박스를 파고들 수 있는지가 승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피지컬 매치업을 놓고 보면 포르투 승리 쪽 기대값에 무게를 두는 해석이 더 자연스럽다. 1FC 포르투는 장신 스트라이커와 측면, 크로스 자원을 중심으로 레인저스의 수비 라인 높이와 타점 차이를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패턴을 준비해둔 팀이다. 레인저스는 역습 한두 번의 변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피지컬 매치업과 박스 안 공중 경합 구도를 생각하면 수비 쪽 부담이 훨씬 큰 쪽에 가깝다. 이번 경기는 포르투가 공중볼 우위를 바탕으로 먼저 앞서 나간 뒤 세트피스와 크로스 위주의 공략으로 승부를 굳혀갈 가능성이 높은 한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FC 포르투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릴 OSC vs SC 프라이부르크. 이 경기는 측면에서 공격의 날을 세우는 릴과 측면 수비 조직이 흔들리고 있는 프라이부르크의 상성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릴은 기본적으로 페르난데즈 파르도를 축으로 한 사이드 돌파와 하랄손의 하프 스페이스 점유, 지루의 박스 안 움직임을 연계해 공격을 풀어간다. 페르난데즈 파르도가 측면에서 1대1 돌파를 성공시키는 순간 프라이부르크 풀백은 뒷걸음질 치며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고 이 타이밍에 하랄손이 박스 바깥에서 안쪽으로 슬며시 스며든다. 이때 센터백이 측면 커버를 나가면 박스 정면에 공간이 생기고 지루는 그 공간에서 낮은 크로스나 컷백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게 된다. 반대로 센터백이 안쪽 자리를 고수하면 페르난데즈 파르도가 풀백과의 1대1 매치업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면서 박스 안으로 파고들 여유를 확보한다. 프라이부르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리스크가 남는 구조라 풀백이 1차 방어에서 버텨주지 못하면 수비 라인 전체가 꼬이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맞게 될 수 있다. 게다가 프라이부르크의 최근 흐름은 측면에서 밀리는 장면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센터백 커버 이동, 그리고 그 뒤에 남는 박스 안 공간까지 일련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패턴에 가깝다. 릴은 이런 약점을 정확히 겨냥해 초반부터 페르난데즈 파르도 쪽으로 공격 방향을 집중시키며 풀백을 흔들어 놓은 뒤 박스 안에서 지루와 하랄손이 세컨 옵션을 책임지는 그림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프라이부르크도 휠러의 움직임과 그리퍼의 킥력을 활용해 역습과 세트피스에서 한두 번은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수비 안정감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흐름을 가져오기 어렵다. 릴이 전개 속도를 과하게 끌어올리지 않고 차분하게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며 박스 근처에서 연계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나선다면 프라이부르크 수비는 90분 내내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겹치면 프라이부르크 풀백의 대인 방어 강도는 떨어지고 센터백의 커버 타이밍 역시 느려지면서 더 큰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페르난데즈 파르도의 돌파 후 컷백 혹은 하랄손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이 점점 더 위협적인 형태로 누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최근 폼과 전술적 상성, 측면에서 시작되는 공격과 수비의 안정감 차이를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이 경기는 일적으로 기대값이 더 많이 쏠리는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1-1은 측면 돌파와 박스 안 마무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패턴이 정리된 팀이라 측면 수비가 흔들리는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는 경기 내내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낼 여지가 크다. 프라이부르크는 휠러와 그리포를 중심으로 역습과 세트피스를 노려야 하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측면 수비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실점 리스크가 계속해서 누적될 수밖에 없다. 전술적 상승과 최근 흐름을 함께 고려하면 이번 매치는 리리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한 판으로 평가하는 쪽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1승 강추? 핸디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레알 베티스 vs 페에노르트. 이 경기는 베티스의 메잘라 전술이 페에노르트 포백과 미드필드 라인의 간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찢어놓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베티스는 파블로 포르날스를 메잘라 위치에 두고 중앙에서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대각선 침투를 반복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전술을 이미 완성도 높게 사용하고 있다. 포르날스가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는 순간 안토니가 안으로 좁혀 들어오고 에르난데스가 골문 쪽으로 파고들면서 박스 안팎에서 동시에 슈팅 각도가 생성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출된다. 그 과정에서 한 번쯤은 풀백과 센터백 사이 통로가 열리게 되고 이 틈으로 침투하는 러너에게 컷백이 정확히 연결된다면 페에노르트 수비는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반면 페에노르트는 우에다의 박스 장악력과 곤살로 보르지스의 측면 돌파, 황인범의 패싱 능력을 바탕으로 역습과 빠른 전환을 노리겠지만 수비 조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방의 숫자를 배치하기가 쉽지 않은 구도다. 특히 베티스가 중원에서 공을 오래 소유하며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진입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페에노르트 미드필더들은 수평수직 커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져 후반 체력 부담이 크게 쌓일 수 있다. 그래서 경기 후반부에는 중앙 미드필더가 포르날스의 침투와 다른 공격진의 박스 러닝을 동시에 추적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마킹이 끊기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때 베티스가 낮은 크로스와 컷백 타이밍만 정확히 맞춰준다면 에르난데스와 이선 자원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찬스까지 연속해서 가져가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진다. 또한 유로파리그 무대에서 베티스는 홈 경기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내는 편이라 점유율과 슈팅수에서도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페에노르트는 황인범을 통해 빌드업 안정감을 확보하려 하겠지만 하프 스페이스 커버와 박스 주변 숫자 싸움에서 밀릴 경우 중원 장악력 자체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베티스가 미드필드에서 볼을 빼앗기지 않고 차분히 빌드업을 이어간다면 메잘라 침투와 컷백 패턴을 앞세워 페에노르트 수비를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방향으로 흐름이 전개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 경기 막판 페에노르트가 스코어를 따라잡기 위해 라인을 올리는 순간에는 뒷공간까지 동시에 열리게 되므로 베티스 입장에서는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진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와 전술적 상승만 놓고 보면 이 매치는 베티스가 하프 스페이스 공략과 박스 장악력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더 높은 그림이다. 일베티스는 파블로 포르날스를 중심으로 한 메잘라 전술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 패턴을 통해 포백과 미드필드 간격이 느슨한 팀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페에노르트는 우에다의 마무리와 곤살로 보르지스, 황인범의 장점을 살려 반격을 노리겠지만 수비 조직과 라인 간격 관리에서 드러나는 약점이 이번 대결에서는 치명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종합하면 유로파리그라는 무대와 전술적 상성, 박스 안 마무리의 안정감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베티스가 홈에서 승리를 통해 다음 라운드를 향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베티스 승 강추? 핸디승 추천. 언더 추천. 아스톤 빌라 vs 잘츠부르크. 이번 매치는 단순히 이름값이 아니라 유로파리그 무대에서 최근 보여준 내용과 데이터, 그리고 공격 자원 구성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구도다. 아스톤 빌라는 유로파리그 홈원정 흐름을 모두 통틀어 볼 때 승률과 득점 생산력에서 잘츠부르크보다 한층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 경기 내용 역시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장면이 많다. 와킨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놓고 다시 박스 안으로 재진입하는 움직임이 좋아 틸레만스의 전진 패스와 정확하게 맞물리는 순간마다 박스 안에서 1대1 혹은 반박자 앞선 슈팅 기회가 열린다. 부엔디아는 이선에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파고드는 침투 타이밍이 탁월해 수비수 입장에서는 계속 시선을 뺏기며 마킹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유형이다. 그래서 아스톤 빌라의 공격은 측면, 크로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컷백이나 세컨 찬스로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잘츠부르크는 최근 경기들에서 수비 블록이 쉽게 자기 박스 앞까지 내려앉는 양상을 보여왔고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들고 나오는 상대를 만나면 빌드업이 끊기고 롱볼 비중이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유로파리그 무대에서 보여준 원정 경기들을 돌아보면 초반 몇 분을 제외하고는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라인부터 먼저 정리하려는 선택을 자주 택해 상대에게 전진 주도권을 쉽게 내주는 모습도 적지 않았다. 이번 경기에서 잘츠부르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플랜 역시 지나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수비 블록을 두텁게 세운 뒤 역습 몇 번의 승부를 걸어보는 방식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아스톤 빌라는 틸레만스를 축으로 중원해서 경기 템포를 조절하면서
와킨스와 부엔디아, 로저스까지 여러 명의 공격 자원을 번갈아 활용해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 수 있는 편이다. 잘츠부르크 입장에서는 전반부터 팍스 주변에서 슈팅과 세컨 찬스를 연달아 허용하면 체력과 멘탈 모두 빠르게 소모될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역습에 쓸 힘이 남지 않는 흐름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게다가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도 변수를 고려하면 후반 중반 이후에는 수비 시 발이 무거워지고 세컨볼 대응이나 라인 정렬 속도에서도 미세한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츠부르크가 세트피스나 역습 한두 번 정도는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경기 전체의 주도권과 팍스 점유율을 바꿀 정도의 영향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냉정하게 보면 이 매치는 아스톤 빌라가 가진 공격 자원의 질과 유로파리그에서의 홈 경기 집중력 그리고 잘츠부르크가 보여온 최근 부진한 경기 내용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한쪽으로 기대값이 뚜렷하게 기우는 대진이다. 그래서 초반부터 아스톤 빌라가 라인을 높이고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한 잘츠부르크는 전반 막판부터 이미 체력 부담과 정신적 압박 속에서 버티는 경기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림을 종합하면 아스톤 빌라가 공수 밸런스를 무리 없이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속도를 높여 찬스를 골라 가져가는 쪽에 더 가깝다는 해석이 자연스럽다. 아스톤 빌라는 유로파리그에서 이미 증명한 홈 경기 집중력과 와킨스 부엔디아 틸레만스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을 앞세워 경기 전체 흐름을 쥐고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잘츠부르크는 최근 부진한 경기 내용과 장거리 이동 변수 그리고 강한 압박을 동반한 상대를 상대로 라인이 쉽게 내려앉는 약점까지 겹쳐 있어 전후반 90분 동안 주도권을 가져가기에는 여러모로 버거운 조건이다. 따라서 이 경기는 잘츠부르크가 버티는 구도보다는 아스톤 빌라가 공격 자원 우위를 앞세워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스톤 빌라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츠르베나 즈베즈다 vs 셀타비고. 이번 맞대결의 핵심은 츠르베나 즈베즈다가 준비한 인버티드 침투 패턴과 장거리 이동 후 셀타비고가 버텨낼 수 있는 피지컬 컨디션의 한계 지점이 어디냐에 달려있다. 츠르베나 즈베즈다는 라도니치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대각선 침투에 들어가며 아르나우토비치와 짧게 주고받는 패턴을 통해 팍스 안수비를 계속 끌어내는 전개를 선호한다. 이 과정에서 카타이가 이선에서 한 발 뒤에 서 있으면서 흘러나온 볼을 잡아 방향을 다시 바꾸거나 곧장 슈팅으로 이어가는 선택지를 만들어준다. 셀타비고 입장에서는 보르아, 이글레시아스를 향한 롱패스와 일라익스 모리바의 전진으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중원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측면과 중앙의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장거리 이동 직후 치러지는 경기라는 점에서 전반에는 어느 정도 라인을 정리해내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커버 범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다. 츠르베나 즈베즈다는 이런 흐름을 알고 있다는 듯 굳이 초반부터 무리한 템포를 가져가려 하기보다는 인버티드 침투와 이선 연계를 통해 차분하게 파이널 서드를 공략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설계할 가능성이 크다. 라도니치가 안으로 좁혀 들어오면 그 순간 풀백이 바깥을 넓혀주고 아르나우토비치가 수비수 사이에서 위치를 바꾸며 막힌 기준을 흔드는 패턴이 눈에 많이 띌 수 있다. 셀타비고의 수비 라인은 이 인사이드 움직임과 이선에서 올라오는 카타이의 동선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박스 앞에서 한 번씩 마크를 놓치는 장면이 나올 여지가 있다. 또한 세컨볼 경합에서도 츠르베나 즈베즈다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편이라 박스 근처에서 흘러나온 볼을 다시 잡고 슈팅을 연결하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셀타비고는 장거리 원정이라는 부담 때문에 후반 60분 이후부터 플랫한 사라인이 점점 더 내려앉으면서 역습 출발 위치가 점점 깊어지는 불리한 구도를 떠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보르아, 이글레시아스가 전방에서 버티는 장면은 나와도 주변 지원이 느려 세컨 패스를 받으러 붙어주는 동선이 부족해지는 그림이 펼쳐질 수 있다. 츠르베나 즈베즈다는 이런 구간에서 라도니치와 카타이의 위치를 바꾸거나 아르나우토비치를 기준으로 한 세컨볼 패턴을 반복하며 경기 흐름을 점점 더 상대 진영으로 몰고 갈 수 있다. 무엇보다 베오그라드의 밀도 높은 응원 속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작은 기회 하나가 곧바로 분위기와 슈팅 볼륨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다. 전술 구조와 체력 여건, 이동거리 변수까지 모두 합치면 시간이 갈수록 츠르베나 즈베즈다가 안정적으로 찬스를 누적해 나갈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이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하면 셀타비고 입장에서는 세트피스 한두 번에 큰 기대를 걸어야 하는 경기이고 전체적인 흐름은 츠르베나 즈베즈다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츠르베나 즈베즈다는 인버티드 윙과 타깃 스트라이커, 이선 플레이메이커의 조합을 통해 파이널 서드에서 꾸준히 찬스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셀타비고는 이동거리와 체력 부담, 그리고 4-4-2 구조의 간격관리 문제가 겹치면서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수비 블록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승부는 전술적 완성도와 컨디션 관리에서 앞선 쪽의 결과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고 그런 면에서 츠르베나 즈베즈다 쪽 승리 기대값이 한층 더 높게 형성된 매치업이라 할 수 있다. 베오그라드에서 치러지는 이 한판은 츠르베나 즈베즈다가 공격 설계를 실제 결과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츠르베나 즈베즈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올림피크 리옹 vs PAOK. 이 경기는 리옹의 세밀한 중앙 마이너스 측면 연계 패턴과 장거리 원정 부담을 아는 PAOK 수비 블록의 체력 집중력 한계가 맞부딪히는 구도다.
리옹은 초반부터 톨리소를 중심으로 중원을 장악하고 모레이라의 측면 침투와 술취의 박스 안 움직임을 결합해 파이널 서드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려 할 것이다. 톨리소가 하프라인 위에서 템포를 한번 조절한 뒤 모레이라 쪽으로 킬 패스를 공급하는 순간마다 PAOK 수비는 풀백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 모두가 동시에 반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모레이라가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깊게 침투해 들어가면 수비 라인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그 사이 술취는 박스 중앙이나 반대 방향에서 노마크에 가까운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그래서 컷백 형태의 찬스가 한두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패턴 자체가 반복되면서 유사한 장면이 여러 차례 재생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PAOK는 찰로프와 지브코비치, 콘스탄티아스를 활용해 역습 한 방을 노렸지만 장거리 이동 후 치르는 경기 특성상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공을 탈취해도 전반까지 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리옹의 중원 압박과 측면 압박에 막혀 역습이 끊길 위험이 크다. 반면 리옹은 홈 환경에서 자신들의 패턴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중원 점유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통해 PAOK 수비를 깊게 밀어넣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장거리 비행에 따른 피로 누적까지 겹치면 후반으로 갈수록 PAOK 수비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컷백 대처와 세컨 찬스 처리에서 미세한 반응 속도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 구조와 이동거리, 체력 변수까지 모두 합쳐서 보면 이 경기는 리옹의 공격 패턴이 서서히 PAOK 수비를 잠식해 들어가는 흐름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리옹은 중앙 플레이메이킹과 측면, 하프 스페이스 침투, 박스 안 마무리 루트가 잘 정리되어 있는 팀이고 홈 환경에서 이 패턴을 충분히 반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 PAOK는 장거리 원정이라는 물리적인 부담과 더불어 낮은 라인 수비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전술적 피로까지 동시에 안고 경기에 나서야 한다. 종합하면 이 경기는 리옹이 중원 측면 파이널 서드까지 단계적으로 우위를 점하며 승리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평가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리옹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셀틱 FC vs FC 위트레흐트. 이번 경기는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위트레흐트와 그 뒷공간을 직선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공격 자원을 보유한 셀틱의 상성 대결이다. 셀틱은 맥그리거를 축으로 삼아 중원에서 압박을 이겨낸 뒤 곧바로 이에나초를 향한 대각선 스루 패스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위트레흐트가 평소처럼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전진 압박을 걸면 마에다가 전방에서 압박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상대 빌드업을 끊고 그 순간 발생한 뒷공간에 이에나초가 파고드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공을 탈취하는 지점이 하프라인 근처만 되어도 맥그리거의 한 번의 전진 패스로 이에나초가 골키퍼와 1대1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 위트레흐트 입장에서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적극 활용해 이 침투를 제어하려 하겠지만 이에나초의 침투 타이밍과 발 빠른 움직임을 감안하면 매번 성공적으로 걸어올리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트랩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VAR 판독을 거쳐도 그대로 골이 인정될 만큼 미세한 간격 차이로 골문을 열어주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스코틀랜드 관중들의 열광적인 응원은 셀틱 선수들의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동시에 위트레흐트 수비진의 첫 터치와 판단을 무겁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위트레흐트가 공을 가지고 빌드업을 시도하는 상황에서도 관중의 압박과 셀틱의 전방 압박이 겹치면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차분하게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된다. 위트레흐트는 드 위트를 활용해 롱볼과 세컨볼 싸움으로 셀틱의 압박을 벗어나려 하겠지만 두 번째 볼 회수에서 중원 밀도가 깨지면 곧바로 역으로 셀틱의 전환 공격을 허용하는 위험이 따른다. 셀틱은 라인을 무리하게 과도하게 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전방 압박과 뒷공간 침투 타이밍을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위트레흐트는 라인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뒷공간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경기를 치러야 하는 애매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스코틀랜드의 날씨와 관중 열기 속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쪽은 체력 소모가 많은 높은 라인 운영을 택한 측일 가능성이 크다. 셀틱은 이를 노려 후반으로 갈수록 이에나초와 마에다의 침투 빈도를 더욱 높이며 두 번째, 세 번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트레흐트도 미겔 로드리게스와 제키엘을 활용해 역습과 크로스로 응수하려 하겠지만 뒷공간을 내주고 시작하는 구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90분 전체 기대값에서는 셀틱 우위가 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결국 높은 라인을 유지하려는 운영과 그 뒷공간을 노리는 직선적인 공격 패턴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만큼 이 매치는 구조적으로 셀틱에 좀 더 유리한 경기 흐름이 예상되는 한판이다. 1셀틱은 켈레치 이에나초의 뒷공간 침투와 마에다의 전방 압박, 맥그리거의 전진 패스를 결합해 높은 라인을 상대로 위협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위트레흐트는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라인을 올려 압박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스코틀랜드 원정과 수비 뒷공간 관리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에서 90분 운용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 상성과 경기 환경, 그리고 라인 운영 방식이 만들어내는 위험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번 매치는 셀틱 승리 쪽으로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되는 승부라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셀틱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마카비 텔 아비브 vs 볼로냐 FC. 이 경기는 볼 점유를 기반으로 경기를 설계하려는 볼로냐와 간헐적인 한방에 기대해야 하는 마카비 텔아비브가 맞붙는 구도다. 마카비 텔아비브는 4-2-3-1 구조로 최소한의 균형은 맞춰두고 있지만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한 번씩 벌어질 때마다 하프스페이스에서의 대응이 늦어지는 약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니콜라에스쿠가 전방에서 버티고 반 제이르 타입의 이선 자원이 연계해주는 그림이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공격 형태는 갖출 수 있지만 전개 과정에서 볼을 오래 끄는 구간이 길어지면 상대 수비가 정렬을 끝내버린 뒤에야 마무리 패스를 넣게 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반면 볼로냐는 볼이 있는 쪽에 최대한 많은 선수를 모아두고 그 안에서 짧게 패스를 돌리며 상대를 끌어당기는 데 익숙한 팀이다. 프로일러가 중심이 되어 패스 방향을 조절해주면 로우와 이선 자원들이 볼 주위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패스 코스를 만들어주고 임모빌레는 박스 안에서 한 템포 늦게 침투해 마무리 각도를 찾아 들어가는 그림이 자주 그려질 수 있다. 이렇게 한쪽 지역에 수적 우위를 만든 상태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면 마카비 텔아비브 선수들은 계속해서 압박을 시도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의 움직임과 체력 소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카비 텔아비브의 압박 타이밍은 늦어지고 파울 빈도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스 근처나 측면에서 나오는 프리킥 코너킥 상황은 볼로냐에게 유리한 세트피스 찬스로 직결될 수 있다. 볼로냐의 세트피스는 킥 퀄리티와 박스 안 움직임이 잘 정리된 편이라 한번 막아낸 공이 다시 두 번째 상황에서 슈팅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올 여지도 충분하다. 마카비 텔아비브 입장에서는 라인을 내리고 컴팩트하게 버티자니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라인을 올려 맞불을 놓자니 볼 소유 싸움에서 밀리면서 뒷공간이 열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결국 이 매치는 볼 점유를 통해 경기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면서 상대 체력을 서서히 소모시키는 쪽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한 방을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쪽이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 주어진 조건을 종합하면 볼 주변 수적 우위와 세트피스 활용 능력을 동시에 갖춘 볼로냐가 경기 흐름과 결과에서 모두 앞설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대진이다. 일마카비 텔아비브는 순간적인 한 방과 홈 응원에 기대볼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인 전개 속도와 간격 관리에서 상위 레벨 팀을 상대로는 불안 요소가 적지 않다. 볼로냐는 볼을 쥐고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과 세트피스 퀄리티를 모두 갖춘 팀으로 볼 주변 수적 우위를 통해 상대 체력을 빼앗은 뒤 임모빌레의 마무리와 이선의 침투를 활용할 카드가 충분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매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볼로냐의 볼점유와 세트피스 위협이 누적되며 마카비 텔아비브가 버티기에는 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큰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마카비 텔아비브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바젤 vs 빅토리아 풀젠 이 경기는 바젤의 클래식한 측면 돌파와 박스 안 마무리 패턴이 풀젠의 3백 구조와 어떻게 맞부딪히느냐가 핵심이다. 스위스 팀 바젤의 경우 윙포워드 호텔로와 왼발잡이 공격수 샤키리가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서 클래식한 윙어 형태로 침투해 들어가는 공격 루트가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러한 측면 돌파, 퍼포먼스를 통해 상대 페널티 박스 안쪽에 자리 잡은 IT에게 컷백 형태로 양질의 어시스트를 공급하며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빅토리아 풀젠은 3백 특성상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내주면 중앙 커버가 늦어지고 박스 안 수비가 흔들리는 약점이 분명하다. 측면 윙백이 바젤의 풀백 윙어 조합을 동시에 막으러 나가는 순간 중앙 스토퍼와 수미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며 IT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샤키리의 킥 능력을 고려하면 풀젠 입장에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장신 수비수들이 계속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뛸 수밖에 없다. 결국 바젤이 초반부터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오버래핑을 반복하며 풀젠의 3백을 넓게 찢어놓는다면 박스 안 컷백 패턴과 세트피스를 통해 꾸준히 득점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구도다. 일바젤은 호텔로와 샤키리를 앞세운 측면 돌파와 컷백 패턴, IT의 박스 안 움직임으로 유로파리그에서도 통할 만한 공격 공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 빅토리아 풀젠은 3백 구조가 측면 오버로드에 취약하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컷백 세컨드 상황을 동시에 막아내기에는 수비 부담이 적지 않은 팀이다. 이 경기는 바젤이 전술 상승과 공격 패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공격적인 운영을 통해 승리를 노려볼 만한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바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미투일란 vs 디나모 자그레브 이 경기는 3백 기반의 미투일란과 공격적인 4-2-3-1을 운영하는 디나모 자그레브의 상성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매치업이다. 미투일란은 프랑콜리누의 개인 돌파와 브루마도 주니어의 피지컬을 활용해 빠른 전환 상황에서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그만큼 윙백이 높이 올라가는 구조라 측면 뒷공간 관리가 매우 중요해진다. 문제는 그동안 클래식한 사이드 공격을 집요하게 시도해 들어오는 팀들을 상대로 미투일란 수비진이 측면 공간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이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바로 이런 약점을 겨냥하기에 최적화된 팀이다. 양쪽 윙과 풀백이 상대 진영 깊숙이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동시에 두드리는 전개를 즐기고 박스 근처에서는 드레나 벨로에게 크로스와 낮은 크로스가 연속적으로 공급된다. 스토이코비치가 최근 올라온 경기 감각을 바탕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날카롭게 파고들며 미투일란의 사이드 센터백과 윙백 사이 간격을 흔드는 역할을 해준다면 박스 안에서는 벨로가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며 슈팅 각을 만들 수 있다. 류비치치가 수비 앞에서 1차 차단과 커버를 책임져주기 때문에 공격에 실패하더라도 미투일란에게 넓은 역습 공간을 쉽게 내주지 않고 두세 번에 걸친 파상 공세를 이어갈 수 있는 점도 디나모 자그레브 쪽에 유리한 요소다. 전술적으로만 보면 미투일란은 라인을 내리고 사이드 블록을 좁히며 버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전방 투톱과의 거리가 벌어져 역습의 위력은 떨어지고
박스 앞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반대로 라인을 올려 적극적으로 압박을 시도한다면 디나모 자그레브의 윙과 풀백이 하프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으로 동시에 파고들며 미트윌란 수비 라인을 수평수직으로 갈라놓는 그림이 자주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과거 유로 2000 시절 포르투갈이 보여줬던 4-2-3-1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사이드 활용 패턴을 떠올리게 하는 전개를 디나모 자그레브가 현대 축구 스타일에 맞게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결국 이 경기는 미트윌란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전술적 상성과 측면 파고드는 패턴의 지속성만 놓고 보면 디나모 자그레브 쪽으로 승부의 저울추가 더 크게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1미트윌란은 전방 투톱의 위력과 홈 경기의 기세를 앞세워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측면과 하프스페이스 수비에서 노출되는 약점이 분명한 팀이다. 반면 디나모 자그레브는 공격적인 4-2-3-1을 통해 사이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스토이코비치와 드레나 벨로를 중심으로 박스 안팎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전개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전술 상성과 교체 전력, 공격 패턴의 지속 가능성까지 모두 합쳐서 봤을 때 이번 경기는 디나모 자그레브가 승리를 통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미트윌란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루도고레츠 vs 오지시니스. 이 경기는 루도고레츠의 4-1-4-1과 니스의 3-4-3이 중원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다. 루도고레츠는 칼록의 메잘라 침투를 중심으로 중원과 측면 사이 경계선을 계속 찔러보는 패턴을 준비하고 있다. 칼록이 중앙에서 측면 방향으로 비스듬히 움직이면 니스의 중원과 103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을 마차도가 침투로 파고들 준비를 한다. 카이오 비달은 측면 라인에서 넓게 서 있다가도 공을 잡는 순간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며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나와 공간을 비워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칼록이 비워진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받게 되면 마차도에게 직선 패스를 넣거나 반대편 측면으로 전환 패스를 통해 공격 방향을 바꾸는 두 가지 선택지를 동시에 주게 된다. 니스는 모피에게 향하는 전진 패스와 디옵의 중앙 전개로 압박을 벗어나려고 하겠지만 루도고레츠 중원이 두 번째 공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순간부터는 앞선에서 공을 오래 쥐기 어렵다. 부다위가 압박과 탈압박을 동시에 해줘야 하는 구간이 늘어날수록 그 뒤에 형성되는 공간을 칼록이 다시 공략하는 그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윙백이 전진한 상황에서 공을 잃었을 때 니스의 하프스페이스 뒷 공간은 루도고레츠가 가장 먼저 노릴 위치가 된다. 마차도는 그 공간을 향해 곧장 뛰어들며 칼록과 비달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시선을 끌어주면 박스 안에서 상대 센터백 마킹이 흔들리기 쉽다. 루도고레츠 입장에서는 전반부터 강하게 텐션을 끌어올려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뒤 홈 관중의 에너지를 등에 업고 경기 흐름을 쥐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니스는 한 번씩 모피의 피지컬과 디옵의 개인 능력으로 경기를 뒤집을 만한 장면을 만들 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간격이 벌어지는 패턴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는 이상 계속해서 위험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 후반으로 갈수록 루도고레츠는 교체 카드로 측면과 이선의 활동량을 교체해주면서 이미 공략에 성공한 공간을 다시 두드리는 운영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 니스는 원정 피로와 전술 구조 특성상 후반 깊은 시간대로 갈수록 전환 속도가 느려지며 루도고레츠의 역습 타이밍에 더 자주 노출될 수 있다. 결국 경기 전반적인 내용은 루도고레츠가 중원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조금씩 우위를 쌓아 올리고 그 결과로 박스 안에서 마무리할 기회도 더 많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스코어 자체도 루도고레츠 쪽에서 멀티 득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림이 충분히 상상되는 매치업이다. 루도고레츠는 칼록을 중심으로 한 메잘라 침투와 마차도의 박스 장악, 카이오 비달의 측면 돌파가 잘 엮여있는 팀이라 경기 내내 일정 수준 이상의 찬스를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니스는 모피와 디옵, 부다위를 중심으로 한 공격 옵션 자체는 위협적이지만 간격 관리와 전환 수비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불안이 이번 매치업에서는 분명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전술 상성, 중원에서의 힘, 교체 카드 활용까지 모두 종합하면 이 경기는 루도고레츠가 준비된 패턴을 끝까지 밀어붙여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루도고레츠 승주력.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노팅엄 포레스트 vs 페렌츠바로스. 이 경기는 발이 빠른 노팅엄 공격 라인과 순간 대처 속도가 아쉬운 페렌츠바로스 수비 라인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성 구도다. 노팅엄은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길게 끄는 대신 깁스 화이트를 중심으로 23번의 간결한 패스로 곧바로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는 패턴을 즐겨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허드슨 오도이는 터치라인 근처에서 출발해 안쪽으로 파고들며 이고르 제수스는 센터백과 풀백 사이 뒷공간을 노리는 대각 침투로 균열을 낸다. 페렌츠바로스 입장에서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자니 뒷손이 박스 안으로 지나치게 말려 들어가고 라인을 올리자니 스프린트에서 밀리며 뒷공간을 내주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센터백들의 순발력과 방향 전환이 노팅엄 공격수들보다 떨어지는 편이라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곧바로 골키퍼와 1대1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구도가 자주 만들어질 수 있다. 더블 볼란치가 수비 라인 앞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준다 해도 장거리 원정 이후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박스 앞에서의 간격 조절이 흔들리며 세컨볼 대응이 느려질 여지도 있다. 노팅엄은 홈 환경과 잔디 기후 적응 면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이라 초반부터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 수비에게 계속해서 판단 스트레스를 걸어갈 가능성이 높다.
페렌츠바로스는 바르가를 향한 크로스와 세트피스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원정팀 입장에서 라인을 과감하게 올리기보다는 실점 방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노팅엄이 주도권을 쥐고 페렌츠바로스가 간헐적인 역습과 세트피스로 찬스를 엿보는 양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전반에는 페렌츠바로스도 일정 수준의 조직력을 유지하며 버티는 장면이 나오겠지만 시간대가 넘어가면서 원정 피로와 수비 라인의 발 느린 약점이 서서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후반 중반 이후에는 노팅엄이 신선한 공격 자원을 교체 투입해 속도를 더 끌어올릴 경우 뒷공간 침투 빈도가 더 자주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다. 노팅엄이 일찍 선제골을 가져간다면 페렌츠바로스는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순간부터는 이고르 제수스와 허드슨 오도의 스프린트가 더 큰 위협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페렌츠바로스가 버티기에 성공한다 해도 장거리 원정과 상대 공격 패턴의 압박을 90분 내내 견디기에는 수비 라인의 스피드와 체력에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뒷공간을 파고드는 속도와 전방 마무리의 질, 그리고 장거리 원정이 만들어내는 체력 집중력 편차까지 고려했을 때 이 매치업은 노팅엄 쪽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노팅엄은 빠른 공격 자원과 간결한 전환 패턴을 통해 발이 느린 센터백 라인을 상대로 뒷공간을 반복해서 파고들 수 있는 팀이다. 반면 페렌츠바로스는 장거리 원정과 수비 라인의 스피드 한계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라인 유지와 간격 조절이 무너질 여지가 큰 쪽이다. 그래서 이 매치업에서는 노팅엄 승리와 함께 뒷공간 침투가 누적되면서 득점 상황이 여러 차례 연출될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접근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노팅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슈트룸 그라츠 vs SK 브란. 이 경기는 스트럼 그라츠의 조직적인 전방 압박과 브란의 원정 불안, 두 가지 포인트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스트럼 그라츠는 말론과 자타의 투톱을 전방에 세우고 키테슈빌리가 그 뒤에서 공을 받아 방향 전환과 슈팅을 동시에 노리는 구조를 가져간다. 말론이 등을 지고 공을 보호하면 자타는 즉시 뒷공간으로 파고들고 키테슈빌리는 박스 앞 하프 스페이스에서 세컨 찬스를 마무리할 수 있는 위치를 잡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박스 안과 박스 앞을 동시에 위협하는 입체적인 공격 구도가 형성되고 브란 수비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기가 어렵다. 브란은 헤게보와 피네의 움직임을 활용해 역습 한 방을 노리겠지만 스트럼 그라츠의 전방 압박 아래에서는 빌드업이 끊기며 롱볼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콤비그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기도 전에 두세 번 만에 볼 소유권을 다시 내주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또한 장거리 이동 이후 치르는 경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브란의 압박 강도와 라인 유지 집중력은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질 여지가 크다. 반면 스트럼 그라츠는 홈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걸면서 브란이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전반에는 강한 전방 압박과 박스 근처 점유로 상대를 몰아붙이고 후반에는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세트피스와 세컨 찬스 위주로 스코어를 관리하는 운영이 예상된다. 브란이 역습과 세트피스로 한두 번 정도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기회수와 결정력 면에서 스트럼 그라츠가 앞서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스트럼 그라츠는 홈에서 자신있게 전방 압박을 선택할 수 있지만 브란은 원정 연패와 이동거리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 과감한 운영을 하기 어렵다. 결국 전술 구조, 체력 요인, 심리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면 경기 흐름이 스트럼 그라츠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가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1위 경기는 홈에서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걸 수 있는 팀과 장거리 이동과 원정 트라우마를 안고 들어오는 팀의 대결이다. 스트럼 그라츠는 전술 구조와 공격 루트, 홈 환경까지 모두 유리한 조건을 갖춘 반면 브란은 체력과 심리 두 부분에서 모두 부담이 큰 상황이다. 브란이 역습 한두 번으로 분위기를 바꾸려 하더라도 전체적인 수비 응집력과 간격 문제를 감추기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스트럼 그라츠 승리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배팅 관점에서도 설득력이 높은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스트럼 그라츠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FCSB vs 페네르바체. 이 경기는 버티는 팀과 몰아붙이는 팀이 딱 맞붙는 구조에 가깝다. 슈테아와 부쿠레슈티는 포메이션 자체는 4-2-3-1이지만 사실상 내줄 수비에 가까운 형태로 내려앉아 페널티 박스 주변을 지키는데 대부분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티안과 타타세가 역습 출발점과 두 번째 패스를 맡겠지만 실제로 공을 잡는 시간은 길지 않고 오히려 공을 따라다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페네르바체는 프레드가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공격의 방향을 설정하고 아센시오 쪽으로 볼을 몰아주며 슈테아와 부쿠레슈티의 수비 라인을 한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림을 그릴 것이다. 수비진의 시선이 아센시오에게 집중되는 순간 반대편이나 박스 중앙에 서 있던 엔네실이 또 다른 이선 자원들이 노마크에 가까운 위치에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다. 왼발잡이 공격수 아센시오가 만들어내는 위협은 단순히 개인 돌파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전체 수비 라인의 균형을 깨뜨리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이 포인트다. 슈테아와 부쿠레슈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아센시오를 막는다에 집중해야 하지만 그 집중이 곧 다른 지역의 수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딜레마를 안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프레드가 템포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좌우로 방향을 바꾸고 한 박자 빠른 전진 패스를 섞어주는 순간마다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이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이 전후반 내내 이어지면 슈테아와 푸크레 슈티는 공격을 시도해보기도 전에 수비 블록을 재정비하는 데만 90분을 소비하게 되는 경기를 치를 수도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후반 구간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페네르바체의 킥 정확도와 박스 안 움직임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까지 더해진다. 슈테아와 푸크레 슈티가 버티기에만 몰두하는 사이 페네르바체는 한 번의 득점으로 균형을 깬 뒤에도 프레드와 아센시오를 중심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찬스를 이어갈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아니라 언제 페네르바체의 패턴이 골로 연결되느냐의 문제에 가깝게 흘러갈 공산이 크다. 전술 구조와 개별 선수 영향력, 그리고 심리적인 주도권까지 모두 감안하면 흐름은 자연스럽게 페네르바체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매치업으로 해석된다. 1슈테아와 푸크레 슈티는 현실적으로 수비 블록을 내리고 버티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경기다. 반면 페네르바체는 프레드와 아센시오를 축으로 한 공격 패턴을 이미 확실히 구축해 놓은 상태이고 여기엔 네시리의 박스 안 움직임까지 더해져 득점 루트가 여러 갈래로 열려있다. 종합하면 이 경기는 한쪽이 점유와 찬스 생산을 독점하고 다른 한쪽이 버티기에 몰두하는 그림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결과 역시 페네르바체 승리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슈테아와 푸크레 슈티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슈투트가르트 vs 영보이스 이번 경기는 단순히 공격력 비교를 넘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승부를 나누는 매치업이다. 슈투트가르트는 더블 볼란치가 후방 빌드업을 정리한 뒤 르웰링과 나르테이를 중심으로 라인 사이를 향해 전진 패스를 투입하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영보이즈가 보여온 패턴대로라면 수비진과 미드필더 3선 사이가 순간적으로 태평양처럼 넓게 벌어지는 장면이 경기 중 여러 차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르웰링이 그 벌어진 공간으로 타이밍 좋게 절묘하게 침투해 들어가면 그 지점에서 마크가 애매한 상태로 볼을 받게 되고 곧바로 슈팅 혹은 운다브와의 원투 패스로 결정적 찬스를 만드는 장면을 기대할 수 있다. 운다브는 박스 안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한번 내려와 연계해주는 움직임이 좋아 르웰링과 나르테이가 그 주변을 감싸며 자연스럽게 삼각형 구도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자주 만들어질 것이다. 영보이즈 입장에서는 이 간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경기를 시작하면 전반 초반부터 박스 앞에서 슈투트가르트의 이선 침투와 중거리 슈팅을 연달아 허용할 위험이 크다. 슈투트가르트는 교체 전력까지 감안했을 때 후반에도 공격적인 선택지를 유지할 수 있어 한번 잡은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고 압박 강도와 공격 시도를 이어갈 수 있다. 반대로 영보이즈는 내려앉은 두 줄 수비를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중원의 커버 범위가 넓어지고 수비수들의 대인 마킹 집중력이 떨어지며 실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 이렇게 되면 벌어진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서 르웰링이 계속 공을 받아 방향을 틀고 나르테이와 운다브가 박스 안에서 마무리 각을 만들며 다양한 득점 찬스를 생산하는 그림이 반복될 수 있다. 영보이즈가 간헐적으로 역습과 세트피스로 기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인 간격 문제를 안고 있는 이상 슈투트가르트의 이선 침투와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90분 내내 버텨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교체 전력에서 슈투트가르트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후반 중반 이후에는 상프레시한 공격 자원이 투입되며 영보이즈 수비 라인을 한 번 더 몰아붙이는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때 이미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다시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되면 실점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슈투트가르트가 라인 사이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득점 기회를 쌓아나가고 영보이즈는 조직적인 간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는 흐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인 상승과 경기 흐름, 벤치 자원까지 함께 놓고 보면 승부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슈투트가르트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1. 슈투트가르트는 르웰링의 침투와 운다브의 연계, 나르테이의 전진 성향을 중심으로 라인 사이 공간을 파고드는 구조를 완성해둔 팀이다. 반면 영보이즈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조직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이선 침투와 하프스페이스 공략에 유난히 취약한 그림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영보이즈가 버티는 구도보다는 슈투트가르트가 전술적 상승과 교체 전력 우위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편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슈투트가르트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파나시나이코스 vs AS 로마 이번 경기는 파나시나이코스의 포백 구조가 AS 로마의 좌측 공격 패턴을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이오아니디스를 세워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고 두리치치와 바카스타스가 그 주변에서 세컨 찬스를 이어가며 공격을 설계하는 그림을 선호한다. 볼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구간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개를 보여주겠지만 공을 잃는 순간 전환 수비에서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드러날 소지가 크다. AS 로마는 마니코네가 중원에서 공을 따내는 즉시 옆으로 짧은 패스를 연결해 압박을 끊고 곧바로 엘샤라위 쪽으로 전개축을 돌리며 전진 속도를 끌어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 엘샤라위가 터치라인을 따라 깊숙이 파고들며 풀백을 넓게 끌어내면 퍼거스는 한 박자 늦게 박스 안으로 침투해 컷백과 세컨 찬스를 동시에 노리는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파나시나이코스 입장에서는 풀백이 엘샤라위를 막으러 나가는 순간
센터백 한 명이 커버에 나와야 하는데 이때 박스 안 숫자가 줄어들며 퍼거슨과 다른 공격 자원들이 프리맨이 되는 장면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풀백이 쉽게 나서지 못하고 라인 안쪽에 머무르면 엘샤라위가 터치라인을 타고 깊숙이 들어가 낮은 크로스와 컷백을 반복하며 포백 전체를 뒤로 끌고 내려버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파나시나이코스가 기대볼 수 있는 부분은 바카세타스의 킥 정확도와 세트피스에서의 한방, 그리고 요한 이리스의 제공권 싸움이지만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AS 로마의 중원 압박과 세컨볼 경쟁력을 먼저 견뎌야 한다. AS 로마는 세컨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는 순간 두 번째 볼을 거의 자기 팀 소유처럼 가져가며 상대 진영 깊은 곳에서 공격을 다시 시작하는 패턴을 반복할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파나시나이코스는 수비 지향적인 러닝 비중이 늘어나고 요한 이리스와 둘이 지치는 역습보다는 라인 안쪽에서 커버에 에너지를 쓰게 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파나시나이코스가 초반 홈 분위기를 등에 업고 강하게 나올 경우 바카세타스의 중거리 한방이나 세트피스에서 균형을 맞출 여지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좌측에서 반복되는 엘샤라위의 돌파와 인버티드 슈팅, 컷백 패턴, 그리고 퍼거슨의 박스 침투는 포백 수비 라인의 체력과 집중력을 계속 시험하게 된다. 포백이 이 구간에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박스 앞 공간을 내주기 시작하면 바깥에서는 드리블과 크로스, 안쪽에서는 슈팅과 라스트 패스를 동시에 막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며 수비 난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결국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전개 속도와 측면 돌파, 세컨볼 경쟁력, 컷백 패턴까지 종합했을 때 이 매치는 AS 로마가 구조적인 우위를 쥔 대진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요한 이리스, 두리치치, 바카세타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 패턴과 홈 분위기를 활용해 맞불을 놓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환 수비와 간격 관리에서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AS 로마는 엘샤라위의 돌파와 컷백, 퍼거슨의 박스 침투, 마니코네의 중원 장악을 앞세워 좌측 라인 하나만으로도 포백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공격 패턴을 이미 준비해둔 팀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기 변수보다는 전술 구조와 패턴 반복에 무게를 둘 경우 AS 로마 쪽 결과를 여는 선택이 더 설득력 있는 승부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파나시나이코스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고어헤드 이글스 vs 브라가. 이번 경기는 전형적인 공격적인 압박팀과 역습 활용에 능한 팀의 맞대결 구도다. 고어헤드 이글스는 홈에서 상대를 몰아붙이듯 전방 압박을 걸어 경기를 장악하려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이 높게 형성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전방과 이선에서 볼을 탈취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면 유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겠지만 한번 압박 타이밍을 놓치거나 패스 한 줄이 압박을 가르는 순간 수비 뒷공간은 순식간에 넓게 열릴 것이다. 브라가는 바로 이 지점을 물고 늘어질 수 있는 팀이다. 무티뉴가 중원에서 공을 따내는 즉시 전방을 바라보며 엘우아잔이나 나바로 알리아가에게 찔러주는 패턴이 나오면 고어헤드 이글스 수비진은 뒤를 돌아 전력 질주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 엘우아잔이의 스피드는 수비수와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달릴 때 빛을 발하는 유형이라 넓은 뒷공간이 열려있는 상황에서는 단 한 번의 침투만으로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 고어헤드 이글스도 공격 전환에서는 에드바르드센과 마가렛을 중심으로 박스 근처에서 슈팅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전방 압박에 실패했을 때 생기는 리스크의 크기가 그 이상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걸린다. 경기 초반에는 고어헤드 이글스가 강한 압박과 높은 라인을 앞세워 주도권을 잡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겠지만 브라가가 한두 번 탈압박에 성공하는 순간 경기 양상은 급격히 변할 수 있다. 또한 유로파리그라는 무대 특성상 원정팀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라인을 올려 맞불을 놓기보다는 상대의 과감한 전진을 이용해 효율적인 역습을 준비하는 편이 더 현실적인 선택지다. 이 구조가 유지된다면 결정적인 찬스의 질과 효율성에서는 브라가 쪽이 더 높은 기대값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고어헤드 이글스 입장에서 전방 압박을 포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경기 내내 높은 라인과 뒷공간 노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부담이 계속될 것이다. 반면 브라가는 상대의 강한 압박을 맞받아치기보다는 한 번의 탈압박과 직선적인 침투로 승부를 보려는 현실적인 플랜을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표면적인 볼 점유율이나 슈팅 숫자보다 결정적인 찬스가 어느 쪽에서 더 날카롭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전술 상성과 공격 패턴, 뒷공간을 사용하는 방식까지 종합해보면 브라가 쪽이 조금 더 분명한 득점 경로를 갖고 있는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고어헤드 이글스는 홈에서 과감하게 전방 압박을 시도하며 관중 앞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그만큼 수비 뒷공간을 넓게 열어두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브라가는 이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자원과 전개 패턴을 갖추고 있어 경기 내내 적어도 몇 차례는 결정적인 역습 찬스를 가져갈 수 있는 팀이다. 전술 상성과 공격 효율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고어헤드 이글스가 만드는 높은 라인의 빈틈을 브라가가 공략하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고어헤드 이글스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행크 vs 말메 FF. 이 매치는 벨기에 클럽 KRC 행크와 스웨덴 클럽 말메 FF의 맞대결이지만 객관적인 전력과 스쿼드 깊이를 놓고 보면 KRC 행크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는 대진이다. KRC 행크는 리그에서 상위권을 노릴 수 있는 공격 자원과 탄탄한 중원 조합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전개 패턴과 탈압박 루트를 이미 리그에서 검증받은 팀이다. 반면 말메 FF는 리그에서 일정 수준의 공격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유럽 무대에서 만나는 상대들의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에 항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특히 말메 FF의 경우 양쪽 풀백 자원들이 뛰어난 공격 가담 능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공격 가담 이후 볼 소유권을 상대에게 넘겨주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수비 리커버리가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측면 수비 뒷공간이 무인지경 상태로 열리며 상대 윙어와 공격수들이 마음 놓고 침투에 들어가는 장면이 실점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잦다. 이 구조를 그대로 겹쳐놓고 보면 오늘 경기에서 KRCN크의 윙포워드 메디나가 측면 공간을 위협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다양한 득점 기회를 창출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프로소브스키는 수비 라인 앞에서 한번 공을 잡으면 안전한 팩패스에만 머무르기보다는 전진 패스와 측면 전환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말메 FF 풀백 뒷공간을 겨냥한 볼 배급이 자주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메탄 고등학교 출신으로 K리그의 수원 삼성에서 선골 뉴스로 성장한 스트라이커 오영규의 순도 높은 골 결정력과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 역시 기대되는 포인트다. 오영규는 박스 안에서의 슈팅 타이밍과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피지컬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메디나가 열어준 측면 뒷공간과 컷백 루트를 최종 마무리로 연결해줄 수 있는 자원이다. 말메 FF가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촘촘하게 유지한다면 어느 정도 버티는 그림도 가능하지만 풀백의 공격 성향과 팀 성격을 고려하면 90분 동안 계속해서 라인을 낮게만 가져가기도 어렵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다시 풀백이 올라가고 그 순간 다시 한번 측면 뒷공간이 열리면서 KRCN크의 전형적인 측면 중앙 연계 패턴이 살아날 여지가 크다. KRCN크 입장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굳이 무리해서 라인을 과하게 올리기보다는 말메 FF 풀백이 욕심을 내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전환 공격으로 측면을 찌르는 운영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경기 전체 흐름을 길게 보면 말메 FF가 공격적인 라인 설정을 유지할수록 메디나와 오영규가 주도하는 KRCN크의 날카로운 마무리 장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KRCN크는 벨기에 무대에서 다져온 전술 완성도와 함께 메디나의 측면 돌파와 오영규의 골 결정력을 앞세워 유로파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는 공격 공식을 갖춘 팀이다. 말메 FF는 풀백의 공격 성향이 강한 만큼 KRCN크 같은 전환 공격과 측면 침투가 좋은 팀을 상대로는 뒷공간 관리와 수비 리커버리에서 큰 부담을 안고 뛸 수밖에 없다. 이 경기는 전력과 전술적 상성이 모두 KRCN크 쪽으로 기울어진 매치업인 만큼 홈구장에서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KRCN크 승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브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